B-52 전폭기가 베네수엘라로 접근하며 무력을 과시합니다. 급히 대응 출격하는 베네수엘라. Kill people that are bringing drugs into our country. Okay, we're going to kill them. Con Maduro, victory forever. 23일 베네수엘라군은 해안을 따라 대규모 방어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대응해 마두로 대통령은 정규군을 방문해 군비 태세를 점검하는가 하면 Hoy, partícipes de esta operación Independencia 200. 전국 군사동원 작전을 선언해 탱크가 밤낮으로 시가를 행진합니다. 민병대를 조직해 군사훈련을 하고 마체테를 든 농민들도 민병대 조직에 참여했습니다. Esta jornada convocada por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Nicolás Maduro, el pueblo falconiano dice presente en defensa de la soberanía. Que estamos aguerridos y vamos a defender esto con nuestras vidas si es posible. 전운의 발단이 된 건 마약 단속, 세계 코카인 생산량의 약 24%가 베네수엘라를 통해 유통됩니다. 남미로부터 들어오는 마약을 차단해 자국민을 지키겠다는 미국.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은 수십 년 만에 카리브해 최대 규모 군사훈련을 감행했습니다. 정찰 드론과 특수작전 헬기까지 동원되며 마두로 제거 작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l objetivo es entrar y apoderarse de Venezuela y hacer un cambio de régimen en Venezuela. 마약 운반선이라고 의심이 된다면 미군의 공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후 최소 40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졌지만 트럼프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Every boat that we knock out, we save 25,000 American lives. Are you considering strikes on land? We are certainly looking at land now because we've got the sea very well under control. 전면전 위기에 마두로 대통령은 결국 한 걸음 물러납니다. Yes, peace, yes, peace, yes, peace, forever, forever, forever. 불똥은 다른 곳으로 튀었습니다. 이웃 국가인 콜롬비아는 남미의 최대 마약 생산지, 사실 대부분의 마약은 육로로 들어옵니다. 콜롬비아 주재 미 대사관에 성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마약 퇴치 명분으로 콜롬비아의 내정을 간섭하려 한다며 활까지 쏘며 미국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미 대사관 시위로 경찰 4명이 부상했지만 트럼프는 콜롬비아를 맹비난합니다. Drug manufacturing machine, Colombia. Now they have the worst president they've ever had. He's a lunatic who's got a lot of problems. 트럼프 비난을 강경하게 한 페트로 대통령. 성난 자국민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Yo la verdad no soy muy amigo de las políticas que se agencian en el gobierno actual de Venezuela porque no lo reconocí. No voy allá. 볼리비아 무리오 광장. 대통령에 당선된 로드리고 파스 당선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승리 후 첫날 그가 영상통화를 합니다. 영상통화 상대는 현 마두로 대통령이 아닌 야권 지도자 마차도. 지난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과 맞서 싸웠던 마차도. 그녀는 2025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며 마두로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Toda sumarnos a la lucha de recuperar la democracia en Venezuela. Mi país, yo te voy a recibir a ti, especialmente en una Venezuela libre, voy a tener ese honor. 베네수엘라에 대한 마약 단속으로 시작한 갈등. 양국 간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남미에 대한 장악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South American countries are starting to turn very much toward us. They're getting away from socialism. They are starting to turn. It's pretty amazing. 네, 전운마저 감도는 듯한데요. 지금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우리 제작진이 나가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재환 프로듀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긴장감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체감되나요? 네, 바로 어제 미 해군의 최신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전단이 카리브해로 이동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 폭격기가 출동한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웬만한 나라의 국방력에 필적하는 항공모함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지상작전 지원을 위한 사전 조치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미군에 맞서 민병대원 훈련이 진행 중인데 정부 허가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제가 만난 민병대원 말로는 카리브 해안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쟁이 일어날까 봐 다들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전쟁에 대한 공포보다 생계와 정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겁니다. 제가 베네수엘라를 취재했던 게 2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둘이 밥을 먹으면 20불 정도 나오던 게 지금은 40-50불까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평균 월 소득이 250불 정도입니다. 한 끼에만 50불을 써야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특히 공포 정치로 인해 인터뷰 자체를 꺼려하고 다들 무척 위축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느낌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재환 PD의 베네수엘라 현장 취재기는 조만간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최근 미국의 마약 밀반입선 처리 과정을 보면 너무 거칠어서 저래도 되나 싶거든요. 진짜 다 폭파시켜버리던데요. 네, 트럼프 2기 국방 전략이 미국 본토 방위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약으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건데요. 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작전은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좀 큽니다. 어떤 면이요? 국제법에서 공해상에서 마약 거래가 있는 경우는 생존 상태로 체포를 해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공격으로 최소 4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약 선박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오히려 지난 16일에 선박 하나가 폭격돼서 2명이 그래도 생존을 했는데 네. 체포된 사람 중에 1명이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무혐의요? 증거가 없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마약선이 아니었다라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작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약 차단 작전 자체는 하나의 구실이고 사실 본심은 따로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현재 미국은요 자국명이죠. 푸에르토리코를 중심으로 약 1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거든요. 네. 이게 3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배치된 무기도요. 네. USS 이모지마함이나 네. USS 스톡데일 등 주로 비밀 특수작전에 쓰이는 것들이거든요. 전쟁을 대비한?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걸까요? 게다가 얼마 전에 트럼프가 CIA 비밀 작전을 승인했다 이러면서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사실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제거하려는 작전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식의 개입이 가능해요? 그래도 되나요? 이 미국이 이 작전을 동원해서 소위 이제 제3세계 국가에서 이 반미 정권을 축출한 적이 꽤 됩니다. 이 중남미에서는 1989년 이 파나마의 독재 정권을 이 축출한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이제 구실이 이 노리에가 이제 파나마 정권의 이 대통령이 이제 마약 밀매범이다 이제 이런 구실을 냈어요. 예. 지금 베네수엘라랑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미국이 직접 군사력을 동원해서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반마두로 세력을 좀 규합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뭐 강력한 군사적인 압박을 가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베네수엘라 시민에게는 야, 지금이 바로 이제 봉기를 할 때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정권 교체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점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네. 전부 다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하고 중남미의 교육 규모가 2,400억 달러 정도 됐는데요. 네. 작년에 5,200억 달러입니다. 껑충 뛰어올랐네요. 네, 2배 이상 이미 늘어난 거죠. 네. 그리고 이 중국의 1대1로 산업에 참여한 그런 국가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맞아요. 제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예. 잠깐 보시죠. 네. 이 남미들의 이제 주요국들이 대부분 다 참여해 있는데요. 올해 5월 달에 콜롬비아까지 가입을 한 겁니다. 빨갛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브라질만 남았는데 이 브라질이 아시다시피 브릭스 주요 회원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트럼프가 브라질한테 50% 고유 관세를 부과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중국이 브라질산 커피랑 소고기를 사들이면서 오히려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네,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라? 그렇죠. 우리 뒷마당에서 중국이 몸집을 키우고 있네? 네. 이러면서 이제 견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또 중요한 게 11월 칠레 대선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 콜롬비아, 브라질 등 주요 중남미 국가의 대선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들이 많다. 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친미 정권을 세울 수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네, 그래서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견제라는 노림수도 있는 거네요.